김수민, 혹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수민이라고 부르는 이 소녀는 작은 도시 외곽의 낡은 빌라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삶은 정해진 궤도를 따라 흘러갔고 매일이 어제와 같았다. 소박한 아침 식사, 학교, 수업, 서둘러 먹는 저녁, 그리고 숙제와 씨름하는 끝없는 저녁 시간. 그들의 삶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풍족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주된 수입원은 지역 농장에서 격리로 일하는 어머니의 월급이었다. 하지만 지난 반년 동안 수민이와 어머니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져 병가를 내는 날이 잦아진 것이다. 의사들은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런 치료에 드는 돈은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일해온 지역 농장 또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경영진은 어머니의 성실함과 경험을 높이 사 해고하지는 않았지만 수민이는 상황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엄마, 사장님하고 이야기해보는 건 어때요? 치료비를 좀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며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어머니는 지친 기색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얘야, 이미 이야기했어. 그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이미 받고 있단다. 다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공부에나 집중하렴. 그게 네 미래야. 수민이는 15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살림을 잘했고 집안을 정돈하는 솜씨가 뛰어났다. 그녀는 우등생이었고 공책은 항상 완벽했으며 수학 문제 풀이는 흠잡을 데 없어 선생님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면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때로는 장난을 치는 것을 좋아해 종종 남자아이들과 비교되기도 했다. 그런 명랑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닥쳐온 현실 앞에서 그녀는 무력감을 느꼈다. 현실의 무게가 매일 수민이를 짓눌렀다.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보고 상태가 악화될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수민이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어린 시절의 장난과 놀이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어른스러운 걱정과 해결책을 찾는 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아침에 거울을 들여다보며 그녀는 자신의 삶의 흐름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관객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민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라고 계속 믿었고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간직했다. 비록 그것이 어린 시절을 무기한 뒤로 미루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날 아침, 그들의 작은 빌라 안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수민이의 어머니는 아픈 허리를 편히 기댈 곳을 찾으려는 듯 식탁에서 몸을 천천히 뒤척였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작은 신음이 따랐고 수민이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다. 어머니는 딸을 걱정시키지 않으려 자신의 고통을 숨기려 애썼지만 소녀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부엌 선반에 놓인 약에 손을 뻗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엄마, 좀 더 쉬셔야 해요. 수민이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는 잔을 받으며 미소로 답했다. 쉬고 있단다 얘야. 너무 걱정 마.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그 눈에는 피로와 고통 그리고 미래에 대한 숨겨진 불안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되면 수민이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점점 더 자주 잠 못 이루었다. 하루하루가 단조로운 잿빛으로 흘러갔다. 어머니는 농장에 나가는 횟수가 줄었고 출근할 때면 겨우 몸을 가누는 듯 했다. 농장 경영진은 그녀를 소중한 직원으로 여겼지만 걱정스러운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장실에서의 면담은 점점 더 잦아지고 길어졌다. 수민이는 학교를 마친 후 가게의 보탬이 되기 위해 시장으로 향했다. 농산물 시장에서의 장사는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수입은 불안정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수민이는 이 모든 것이 언제든 끝날 수 있으며 그러면 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 생각은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두려움을 내비치지 않으려 애썼다. 어느 날 저녁 시장에서 돌아온 수민이는
어머니가 어두운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켜진 텔레비전을 마주하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응, 얘야. 그냥 좀 피곤해서. 수민이는 옆에 앉아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그들은 방 안을 부드러운 빛으로 밝히는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순간 수민이는 어머니의 피로가 단순한 육체적 소진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끊임없는 걱정에서 비롯된 영혼의 피로였다. 엄마, 제가 엄마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뭐든지 할게요.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수민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는 눈물 사이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들은 아직 놓아버릴 준비가 되지 않은 미래와 꿈,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이 대화는 그들의 마음에 온기와 계속해서 싸워나갈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농산물 시장의 아침은 언제나 활기와 분주함으로 가득 찼다. 상인들은 가판을 펼치고 신선한 농산물 색색의 채소, 향긋한 나물, 직접 만든 치즈, 그리고 물론 우유와 달걀을 진열했다. 수민이는 이 작은 시장 한편의 단골 상인이 되었다. 아침 일찍부터 어머니가 장사 준비하는 것을 돕고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좌판은 가장 작고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정갈하게 진열된 상품 덕분에 항상 손님들의 눈길을 끌었다. 수민이는 어머니에게서 회계뿐만 아니라 장사의 기술도 배웠다. 그녀는 손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소를 짓는 법, 그리고 상품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소개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저희 농장 닭장에서 막 꺼내온 신선한 달걀 보세요. 그녀는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열정적으로 말을 걸었다. 많은 손님들은 이미 그녀와 안면이 있었고 잠시 멈춰서서 안부를 묻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수민이는 이 대화에 능숙하게 어우러졌다. 그것은 각자가 무언가를 얻어가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신선한 농산물을 주고받는 특별한 소통 방식이었다. 하지만 매일 수입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하루가 저물도록 팔리지 않은 달걀과 우유를 보며 수민이가 불안에 떨 때도 있었다. 그녀는 팔리지 않은 상품 하나하나가 이미 빠듯한 가게에 타격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럴 때면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그러다 손님이 나타나 돈통에 동전이 짤랑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면 수민이는 어깨를 짓누르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사람들은 가판을 힐끗 쳐다볼 뿐 서둘러 지나갔다. 수민이는 비온 뒤에는 항상 해가 뜬다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격려했다. 신선한 달걀 필요하신 분 없나요? 하나하나 다 확인했어요. 그녀는 행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명랑하게 외쳤다. 바로 그때 마치 주문이라도 한 듯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달걀 2판하고 우유 1병 주게. 여기는 항상 맛도 좋고 신선하단 말이야. 그는 박할아버지였다. 대가족을 위해 자주장을 보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다. 그의 등장은 언제나 안도감을 주었다. 그 역시 농장에서 일하며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민이가 조금이라도 벌 수 있도록 매일 무언가를 사가는 것을 자신의 의무처럼 여겼다. 매번 얼마 안 되는 돈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수민이는 피로감과 만족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번 모든 원이 어머니의 치료와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임을 알았다. 이 땐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고 시장에서의 매일의 싸움을 계속할 용기를 주었다. 농장 가장자리, 해바라기 밭과 울타리가 만나는 곳에 작은 창고 건물이 서 있었다. 나무벽은 낡은 페인트가 여러 겹 칠해져 있었고 지붕에는 이끼가 껴있는 소박한 건물이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잊힌 이 구석진 곳에는 농장의 모든 덤불이나 돌멩이처럼 농장의 일부가 되어버린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노인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고 농장 사람들은 그를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는 5년 전 지치고 굶주린 모습으로 농장에 나타났고 그 후 이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받는 대가로 할아버지는 길을 쓸고 닭에게 모이를 주고 소에게 물을 주는 등 온갖 자비를 했다. 그의 존재는 농장의 모든 이들에게 아침 해돋이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수민이는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거처는 비록 창고였지만 항상 깨끗하고 아늑했다. 벽은 낡은 잡지에서 오려낸 형형색색의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구석에는 솜을 채운 매트리스와 따뜻한 담요가 깔린 작은 침대가 놓여 있었다. 매일 저녁 시장 일을 마치고 어머니를 도운 후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잠시 들를 시간을 냈다. 그럴 때면 할아버지는 보통 장난감을 만들고 있었다. 노인은 마치 각각의 기차나 동물이 그의 오랜 친구인 것처럼 정성스럽고 몰두하여 작업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항상 작은 등불이 켜져 있어 미래의 장난감이 될 작은 부품들을 비추었다. 할아버지, 이런 솜씨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느 날 수민이가 노인의 장인 정신에 감탄하며 물었다. 오, 아가씨, 이건 다 손이 기억하는 거지. 그는 작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미소 지었다. 예전에는 내 아들을 위해 장난감을 만들었지.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야. 노인의 말은 항상 수수께끼 같았고 수민이는 종종 그의 과거에 대해 생각했다. 어느 날 그가 미완성된 나무 인형을 천천히 쓰다듬는 것을 보고 소녀는 아마도 모든 장난감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깨달았다. 할아버지, 우리 이거 몇 개 팔아보는 건 어때요? 사람들이 좋아할지도 몰라요. 가을이 농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을 때 수민이가 제안했다. 노인은 자신의 작품들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마치 그것들의 운명을 가늠하는 듯 생각에 잠겼다. 알겠다, 아가씨. 한번 해보자꾸나. 하지만 내가 고른 것들만 팔아야 한다. 이 중 몇몇은 나한테 소중한 것들이거든. 그렇게 그들의 작은 장사가 시작되었다. 수민이는 우유와 달걀 옆에 장난감을 진열했고 독특한 상품에 이끌린 사람들은 멈춰서서 감탄하고 구매했다. 팔린 장난감 하나하나는 수민이에게 돈뿐만 아니라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노인을 돕고 그의 예술이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활동은 수민이에게 단순한 돈벌이 수단을 넘어 세대와 세대를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하루하루 어머니의 악화되는 건강과 노인의 알 수 없는 과거라는 현실 속에서 농장 가장자리의 작은 창고, 신선한 톱밥과 낡은 나무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노인과 수민이는 세상의 폭풍으로부터 자신들만의 안식처를 찾고 있었다. 매일매일 노인의 능숙한 손에서 새로운 장난감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들 사이에는 창작과 상호 이해를 통한 특별한 유대감이 깊어졌다. 노인이 만드는 장난감은 평범하지 않았다. 각각의 작품은 마치 생명을 불어넣은 듯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나무로 만든 곰, 토끼, 여우, 기차, 그리고 작은 자동차들. 모든 작품에는 창조자의 영혼의 일부가 담겨 있었다. 니스칠을 하거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그것들은 시장의 수민이 좌판을 지나가는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할아버지, 이런 장난감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세요? 어느 날 저녁, 수민이가 막 완성된 목각 인형 몇 개를 함께 사포질하며 물었다. 노인은 생각에 잠긴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잠시 추억으로 흐려졌다. 꿈속에서 온단다, 아가씨. 꿈속에서 나는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살고 고통이나 외로움이 없는 세상을 보지. 그리고 나는 그 세상을 내 장난감 속에 구현하려고 노력한단다. 수민이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다. 노인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마법의 세계를 불러내는 주문 같았다. 그리고 그녀가 완성된 장난감을 손에 쥐었을 때 정말로 다른 현실의 조각을 들고 있는 것만 같았다. 장난감 판매는 놀라울 정도로 잘 되었다. 손님들은 새로운 장난감을 사러 다시 찾아왔고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장난감을 주문 제작하기도 했다. 수민이와 노인은 시장에서 작은 화제가 되었고 장난감 판매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약값과 노인과 소녀의 소박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충분했다. 수민이에게 이것은 단순한 부업 이상이었다.
그것은 그들 주위에 기적의 아우라를 만들어내는 예술이었다. 어느 가을날, 나뭇잎이 황금빛 나비처럼 공중에서 춤출 때 노인과 수민이는 창고 입구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의 손에는 위풍당당한 뿔을 가진 미완성의 나무 사슴 조각이 들려 있었다. 이건 내가 가질 거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 사슴은 내가 내 인생 최고의 시절을 보냈던 숲을 떠올리게 하거든. 수민이는 그를 바라보며 모든 장난감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인이 자신의 창작물을 통해 세상에 들려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은 그것을 구매한 사람들의 손에서 살아나 새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평소처럼 수민이는 가판에 상품을 진열했다. 우유, 달걀, 그리고 그 옆에는 노인이 만든 나무 장난감 몇 개. 최근 몇 주 동안 이 작은 창작물들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특별했다. 날씨는 환상적이었고 사람들은 따스함과 햇살을 즐기며 장을 보기 위해 시장으로 몰려들었다. 가장 먼저 가판으로 다가온 것은 어린 아들을 둔 어머니였다. 아이는 즉시 알록달록하게 칠해진 동물 인형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나무 토끼를 집어들고는 돌려주려 하지 않았다. 엄마, 이 토끼 좀 봐요. 이거 사주면 안 돼요? 너무 귀여워요. 아이는 장난감을 가슴에 꼭 껴안으며 말했다. 여자는 아들의 기쁨에 찬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아가야. 이 토끼 얼마예요? 그녀가 수민이에게 물었다. 이 구매 이후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소년의 기쁨을 본 사람들이 장난감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모두들 자신이나 선물을 위한 특별한 무언가를 찾아냈다. 나무동물 인형, 기차, 자동차, 모든 것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손님 중 한 명인 우아한 코트를 입은 젊은 여성은 장난감 하나하나를 손에 들고 꼼꼼히 살폈다. 이건 정말 예술이네요. 그녀는 나무 여우를 고르며 말했다. 제 남편이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는데 이런 작품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제 명함을 드려도 될까요? 그가 연락해서 전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거예요. 수민이는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명함을 받았다. 그날은 단순히 성공적인 장사를 한 날 이상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작은 사업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었다. 저녁이 되어 시장이 텅 비고 상인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수민이는 번 돈을 세었다. 그녀는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에 대한 설렘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들러 그날 있었던 일과 그들 앞에 열릴지 모를 새로운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노인은 놀라움 속에서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장난감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란다. 내 일부지.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날 저녁, 그들은 차를 마시며 미래와 가능성, 그리고 물론 장난감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이야기하며 보냈다. 매일매일 농장에서 수민이와 어머니는 삶의 역경으로부터 일시적인 안식처를 찾았지만 이상하고 불안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안식처이자 희망의 원천처럼 보였던 곳이 불확실성의 그림자로 뒤덮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추운 아침, 아직 짙은 안개가 들판 위를 담요처럼 덮고 있을 때 수민이는 농장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훨씬 일찍 시작된 것을 알아차렸다. 그 지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검고 번쩍이는 썬팅된 유리창의 차들이 갑자기 관리사무소 건물 앞에 자리를 잡았다. 호기심과 불안감에 이끌려 수민이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차에서 비싼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다. 그들은 조용히 말했지만 그들의 몸짓에서는 긴장감과 요구가 느껴졌다. 그들 중에는 수민이가 아는 얼굴이 있었다. 그는 이웃 지역의 재벌로 뉴스에서 여러 번 얼굴을 비춘 인물이었다. 그는 농장이 위치한 땅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저 사람이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수민이는 낡은 헛간 모퉁이에 숨어 속삭였다. 소녀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재벌이 손짓으로 건물들과 심지어 그들이 있는 쪽을 가리키는 것을 보았다. 평소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던 농장 경영진은
이번에는 겁먹고 복종적인 모습이었다.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떠난 후 수민이는 자신의 걱정을 나누기 위해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항상 현명하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보였던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슬프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구나, 아가씨. 이건 그냥 가을 구름이 아니야. 그가 허공을 응시하며 암울하게 말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경찰, 위생과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농장을 점검하기 시작했고 매번 이전에는 아무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소한 위반 사항들을 찾아냈다. 벌금이 쌓이기 시작하며 이미 위태로운 농장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재벌이 행정적인 압박을 통해 행동하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수민이는 어머니가 이 모든 걱정과 불안을 자신에게서 숨기려 애쓰면서 얼마나 지쳐가는지 보았다. 어머니는 이제 집에 돌아올 때마다 점점 더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민이와 할아버지는 조용한 장난감 장사를 계속했다. 팔린 인형 하나하나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집어삼키려는 어두운 파도에 맞선 작은 승리였다. 어느 날 수민이는 장난감이 단지 일시적인 위안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운명, 농장 전체의 운명이 이제 벼랑 끝에 매달려 있었다. 저녁에 부엌에 앉아 수민이는 생각에 잠겨 차를 적고 있었다. 그녀의 생각은 계속해서 재벌과 그의 검은 차들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 남자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때 행동해야 할 때라고 결심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앉아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그녀가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해요. 농장을 구해야 한다고요? 어머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눈에 새로운 희망과도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내 말이 맞다, 수민아. 싸우지도 않고 포기해서는 안 되지. 다음 날, 수민이는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하며 농장을 지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에 대한 모든 서류, 증거, 증언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 길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의 집, 가족, 그리고 삶을 지켜야 한다는 목표가 생겼다. 유명한 재벌이자 투자자인 강민혁은 세상을 항상 체스판으로 보았다. 그 위에서 모든 수는 그를 승리에 더 가깝게 만들어야 했다. 작은 도시 외곽의 그림 같은 땅에 펼쳐진 농장은 그의 새로운 관심 대상이 되었다. 그의 눈에 그곳은 새로운 쇼핑몰을 위한 완벽한 장소였다. 그 프로젝트는 그에게 이익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개발업자로서의 입지를 굳힐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었다. 하지만 농장 경영진이 그의 길을 막고 있었다. 그들은 땅 팔기를 거부했다. 그것은 그들의 집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경영진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작은 공동체를 살아있고 번영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았다. 강민혁은 넓고 잘 꾸며진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와 분석 자료 페이지를 넘기고 있을 때 그의 수석 변호사인 이정훈 실장이 들어왔다. 그는 법을 강민혁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비껴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이 실장, 농장 소식은 어떤가? 왜 아직도 팔기를 거부하는 거지? 강민혁이 조급하게 물었다. 그의 시선은 단호하고 결연했다. 회장님, 그들은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자신들의 집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실장은 상사의 성격을 알기에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헛소리! 강민혁이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해. 우리에겐 그들을 굴복시킬 자원이 있어. 법적 압박부터 시작하게. 세금 신고서, 계약서들을 확인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허점이든 찾아내. 이정훈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민혁의 야망이 걸린 문제에서는 윤리나 인간성이란 낯선 개념이라는 것에 이미 익숙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그는 이미 농장 경영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일련의 점검과 감사를 어떻게 조직할지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강민혁은 계속해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 땅을 상업과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로 바꾸려 했고 그의 계획이 그 땅을 집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는 점에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꿈은 밀과 해바라기로 뒤덮인 땅에서 유리와 콘크리트로 된 거인이 솟아올라 그 자신의 성공의 기념비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농장에는 힘든 시간이 찾아왔다. 재벌 강민혁과 그의 변호사들이 방문한 후 끝없는 점검이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평온하게 운영되던 부서들이 이제는 예고 없는 감사관들의 방문으로 매일 긴장을 겪었다. 그들과의 모든 대화는 벌금이나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이어졌고 그것들은 마치 농장의 안정을 해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수민이와 어머니는 매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어머니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서류 작업과 끊임없이 싸웠다. 건강은 계속 나빠졌지만 그녀는 자신의 부재가 동료들에게 더 큰 압박이 될까봐 병가를 거부했다. 어느 날 아침 수민이가 어머니가 또 다른 점검을 준비하는 것을 돕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지역 경찰관이 또 다른 통지서를 들고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창고 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가 영장을 보여주며 건조하게 말했다. 점검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평소처럼 어이없지만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사소한 위반 사항 목록으로 끝났다. 이것은 농장 직원들을 지치게 하고 그들의 사기를 꺾는 소모적인 과정이었다. 수민이는 어머니가 매일 점점 더 지치고 의기소침해져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일을 마친 후 그들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의논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완고함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농장에서의 일에 의존하고 있는지 알기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집을 빼앗기게 둘 수는 없어, 수민아. 이건 우리에게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야. 우리의 삶이야. 어머니가 찻잔을 꼭 쥐며 암울하게 말했다. 수민이는 어른의 삶의 무게가 자신의 어깨에 놓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행동을 고민하며 그녀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라고 결심했다. 다음 날 수민이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농장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 모든 직원과 지역 주민들의 서명을 받기 위해 청원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뭉쳐야 한다, 수민아. 함께하면 더 강해져. 할아버지가 현명하게 말했고 수민이는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다음 며칠 동안 농장과 관련된 모든 사람과 이야기하며 상황을 설명하고 서명을 모았다. 반응은 압도적이었다. 무관심해 보였던 공동체가 갑자기 활기를 띠며 싸움에서 농장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온 공동체의 지지로 무장한 수민이와 어머니는 이제 자신들만의 지친 힘뿐만 아니라 그들 뒤에 서 있는 전체 공동체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며 다음 라운드의 전투를 준비했다. 농장에 대한 압박은 산에서 굴러내려오는 눈덩이처럼 속도와 크기를 더해가며 매일같이 거세졌다. 수민이는 어머니가 감사관들의 모든 요구와 트집에 대응하려 애쓰며 매일 서류 작업과 씨름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족과 농장팀 전체의 힘은 바닥나고 있었다. 관료적인 계략은 그들의 희망의 마지막 남은 조각들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집어삼키는 괴물처럼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수민이가 할아버지의 장난감을 팔아 조금이라도 재정의 보탬이 되기 위해 계속 일하던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문 앞에서 그녀를 맞았다. 어머니의 눈에서 수민이는 전에는 본 적 없는 절망을 읽었다. 수민아, 이제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톤의 무게가 실린 듯 힘들게 나왔다. 수민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상상하기 두려웠다. 모든 선택지가 견딜 수 없어 보였다. 농장 매각, 모든 직원 해고, 완전한 파산.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수 없었다라. 네가 얼마나 싸우고 도우려 애쓰는지 봤어. 하지만 이건 내가 너에게 원했던 삶이 아니야. 어쩌면 우리가 강민혁에게 농장을 팔고 빚을 갚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어머니의 말은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수민이를 쳤다. 농장을 판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왔고 사랑했던 모든 것, 그들의 집, 역사, 그리고 꿈을 잃는 것을 의미했다. 안 돼요, 엄마.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수민이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결의를 자신에게서 발견하며 외쳤다.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이기게 둘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수민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방창가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 농장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토록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준 할아버지와 그의 장난감들을 생각했다. 그녀는 농장이 문을 닫으면 삶이 영원히 바뀔 친구들과 이웃들을 생각했다. 땅거미가 농장 위로 내려앉으며 한 시대의 끝을 상징했다. 수민이와 어머니, 그리고 온 공동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재벌 강민혁은 원하는 것을 얻었다. 이 지역의 심장이자 영혼이었던 농장은 문을 닫았다. 일자리는 사라졌고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흩어졌으며 한때 생기로 넘쳤던 농장은 이제 텅 비고 버려진 채 서 있었다. 수민이는 이 패배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는 남은 상품과 할아버지가 만든 장난감을 팔기 위해 매일 텅 빈 농산물 시장으로 나갔다. 돈은 부족했고 어머니의 건강은 악화되었다. 그녀는 약을 사고 버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판매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수민이는 힘든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팔고 싶어 하지 않았던 장난감들, 그에게 특히 소중했던 나무곰을 포함하여 판매대에 내놓았다.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에 논쟁하지 않았다. 그날 시장은 유난히 암울했다. 사람들은 수민이의 가판에 거의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그녀는 얼마 남지 않은 상품들을 불안하게 바라보며 약값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검은 차 한 대가 시장으로 들어섰고 그 안에서 강민혁이 보좌관들에게 둘러싸여 내렸다. 그들은 미래 계획을 세우려는 듯 부지를 둘러보았다. 수민이는 분노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들의 삶을 파괴한 사람이었고 이제는 마치 이미 이곳의 주인인 양 시장을 거닐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이 분노로 캄캄해졌다. 그녀는 손에 잡히는 첫 번째 것, 나무곰을 움켜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강민혁을 향해 던졌다. 곰은 공중을 날아 재벌의 어깨를 정통으로 때렸다. 강민혁은 돌아섰다. 그의 시선이 수민이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는 땅에서 곰을 주워 들고 놀란 표정으로 그것을 살펴보았다. 이건 어디서 났지? 그가 장난감에 조각된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수민이는 여전히 분노로 거친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건 농장에서 일하는 할아버지의 장난감이에요. 그는 사랑과 희망으로 그것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소중했던 모든 것을 파괴했어요. 강민혁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 기억과도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과거의 유령을 불러일으키는 친숙한 물건인 양곰을 들고 있었다. 이런 장난감. 아버지가 실종되기 전에 만드셨어. 이 곰. 이건 아버지 작품이야.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수민이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서 있었다. 강민혁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러다 그는 새로운 깨달음이 서린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노인 어디에 있지? 내가 그를 만나야겠어. 그가 단호하게 물었다. 농장은 강제 폐쇄된 후 텅 비었다. 모든 것이 황폐해졌다. 텅 빈 축사와 버려진 밭은 이곳에 생기가 넘쳤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수민이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최근의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회복 중이었지만 돈은 바닥나고 있었고 약을 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강민혁은 수민이와 함께 농장 부지로 차를 몰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관심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보았다. 재벌의 차는 농장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강민혁은 길 내내 말이 없었고 그의 생각은 먼 곳에 있었다. 수민이는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익숙하지만 이제는 낯설어진 풍경을 바라보았다.
차는 이전에 경비원이 서 있던 문에서 멈췄다. 이제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수민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곳으로 향했다. 농장 부지에는 남은 닭들의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외롭고 생각에 잠긴 할아버지는 남은 닭들에게 모이를 주며 닭장 사이를 천천히 걷고 있었다. 수민이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의 상징이 된 나무곰을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을 때 힘겹게 그녀를 알아보는 것을 보았다. 할아버지, 저예요. 수민이. 이 곰 기억하세요? 제가 시장에서 팔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녀는 곰을 건넸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손에 들고 유심히 살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 이해의 불꽃이 스쳤다. 그는 강민혁이 앉아있는 차 쪽을 쳐다보았다. 재벌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는 차마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차에 있는 저 사람이 이 곰을 알아봤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런 장난감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수민이가 계속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눈을 들어 차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잊힌 기억을 일깨우려는 듯 날카로워졌다. 갑자기 마치 섬광의 번쩍인 듯 그는 차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한 걸음 비틀거렸다. 네, 아들. 할아버지는 힘이 빠져 땅에 쓰러지기 전에 속삭였다. 수민이는 비명을 지르며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본 강민혁은 차에서 뛰쳐나와 아버지에게로 달려갔다. 쓰러지는 노인에게 다가갈 때 그의 심장은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다. 아버지, 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그의 목소리는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를 깨우려 애썼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주위는 병실의 새하얀 풍경이었다. 그는 쇠약함과 가벼운 현기증을 느꼈지만 다시 살아있는 세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순간 일어난 모든 일이 꿈인 것 같았지만 그의 손에 닿는 부드러운 손길과 조용한 목소리가 마지막 의심을 걷어냈다. 좋은 아침이에요. 몸은 좀 어떠세요? 간호사가 그에게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과 전문적인 배려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가 어디요? 할아버지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하고 거의 들리지 않았다. 병원이에요. 심장마비가 오셨어요.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이제 회복 중이십니다. 간호사는 링거를 확인하며 미소 지었다. 쉬셔야 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 괜찮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안도감에 눈을 감았다. 그는 다시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침대 옆 탁자 위에서 그가 오랫동안 간직했던 나무곰과 색색의 과일이 담긴 접시를 보았다. 곰을 보자 기억의 물결이 밀려왔지만 할아버지가 완전히 거기에 잠기기도 전에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턱에는 강민혁과 수민이가 서 있었다. 강민혁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수민이의 눈은 기쁨과 안도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 강민혁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몸을 일으켜 앉으려 애쓰며 손을 들었다. 아들아,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고 그는 강민혁을 향해 손을 뻗었다. 강민혁은 재빨리 침대로 다가가 아버지를 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길고 떨렸다. 두 사람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그들이 수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었다. 아버지를 너무 오랫동안 찾았어요. 강민혁이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다시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나도 다시는 너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가 나를 찾아줘서 정말 기쁘구나.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던 수민이는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순간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 이상의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재회였다. 그녀는 조용히 탁자로 다가가 접시에서 사과 하나를 집어들고 할아버지에게 윙크하며 말했다.
두 분만 남겨드릴게요.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테니까요. 할아버지와 강민혁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수민이는 여전히 미소 지으며 병실을 나섰다.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회의 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병원을 나오면서 그녀는 심장이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한때 황폐함과 정적에 잠겨있던 농장은 이제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자신의 실수와 탐욕의 무게를 깨달은 강민혁은 자신의 행동을 속죄하기로 결심했다. 농장을 파괴하려 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은 그것을 복원하고 이전보다 더 좋게 만들겠다는 결의로 바뀌었다. 매일 그는 농장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자원과 힘을 쏟아부었다. 수민이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복원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학교를 빠지지 않고 학업에 복귀하여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했다. 건강이 좋아진 어머니는 다시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찼다. 이제 그녀는 필요한 서류 작업과 조직적인 문제를 처리하며 농장을 활기차게 뛰어다녔다. 주변의 모든 것이 힘든 시간은 지나갔고 앞으로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어느 날 아침, 해가 막 지평선 위로 떠오를 때 강민혁은 집 현관에 앉아 농장이 깨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드릴 깜짝 선물이 있어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수수께끼 같은 기운을 느낀 할아버지는 일어나 그를 따라갔다. 수민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놀라움을 미리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그들 뒤를 따랐다. 그들은 아침 공기와 깨어나는 농장의 소리를 즐기며 농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일꾼들은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고 일을 계속했다. 그들이 한때 할아버지의 낡은 작업장이 있던 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 작업장은 어디 있느냐? 할아버지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공간만 있었다. 강민혁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께 드릴 깜짝 선물이 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들은 근처에 서 있는 새 건물로 다가갔다. 그것은 사랑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지어진 넓은 건물이었다. 벽은 창문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빛이 들어와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아버지의 새 작업실이에요. 강민혁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버지가 최고의 환경에서 계속해서 기술을 연마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지었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손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작업실은 나무 작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책상, 도구, 재료가 있는 선반,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중앙에는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 나무곰이 놓여 있었다. 수민이는 할아버지가 작업실을 둘러보는 것을 보고 킥킥 웃음을 참지 못했다. 마음에 드실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돌아섰다. 그의 눈은 눈물로 반짝였다. 이건 믿을 수가 없구나.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수민아. 강민혁은 심장이 온기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며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버지, 아버지가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의 장난감과 기술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아셨으면 했어요. 농장이 번창하고 우리가 모두 행복한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할게요. 저녁이 되어 농장의 모든 일이 끝나면 할아버지는 수민이와 강민혁에게 자신의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새 작업실에 모여 함께 나무 공예품을 만들었다. 이 순간들은 그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함께 웃고 서로의 존재를 즐길 수 있는 시간. 수민이는 기술을 빠르게 습득했다. 그녀의 작은 손은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었다. 어느 날 그녀의 작품이 특히 잘 만들어졌을 때 할아버지와 강민혁은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이런 어린애한테 졌네. 강민혁이 자신이 서투르게 만든 나무토끼를 보며 농담했다. 수민이는 웃었다.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이건 서류 넘기는 거랑은 다르죠.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이 순간들은 그의 마음을 행복과 자부심으로 가득 채웠다. 그는 이제 그들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밝은 미래를 만들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 저녁이면 해가 지평선 너머로 질 때 가족과 농장 직원들은 함께 모여 다음 날 계획을 의논하고 생각을 나누고 그저 순간을 즐겼다. 기운을 되찾은 수민이의 어머니는 다시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찼다. 어느 날 그녀는 모두와 함께 나무 공예품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그녀의 작품은 강민혁의 것보다 훨씬 더 엉망이었다. 나무개 대신 코끼리인지 하마인지 모를 것이 나왔을 때 모두가 함께 웃었다. 이 정체불명의 동물은 지금도 수민이의 머리맡 탁자 위에 서서 그들이 극복해야 했던 어려움들을 상기시켜주고 있다.